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운주가 급등하고 있다. 이 HMM이 현재 연초 대비해서 4배 급등. HMM이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 현대상선 아시죠? 과거에 보면요, 가끔 경협주에나 좀 살짝 껴가지고 좀 올라가다 말다 하던 그런 게 현대상선이에요. 진짜 뭐 망할 줄 알았던, 아직도 안 망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HMM인데, 지금 연초 대비해가지고요, 이때 가격 대비해서 지금 4배가 올라요. 4배. 최근에만 주가가 2배가 올라와 있습니다. 주가가 HMM이 현대상선. 네. 그래서 이거를 알면 해운주가 왜 가는구나. 지금 차화정 시대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자동차, 화학주, 정유주만 간다 그래서 차화정 시대가 우리 서브프라임 끝나고 나서 2009년 요때쯤 이야기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최근에 석유화학주들 금호석유가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했죠. 생추에서. 그 다음에 오늘 애경유화 수익실현 했고요. 이수화학. 지금 화학주가 지금 이렇게 좀 많이 올라서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해운까지 HMM, 지금 오죽하면 페노션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상선이 4배 급등하고 있다. 대한해운은 상한가 들어갔죠. 대한해운은요. 대한해운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이번 주에 지금 월, 화, 수, 목 올라온 건데, 지난주까지만 봤을 때도 정말 볼품 없던 그런 종목, 맨날 빠지는 종목이었어요. 맨날 빠지는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급등이 들어가고 있다. 이게 지금 수급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거래대금만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거래대금만 3,700억 들어가고 있죠. 이거 본다면 해운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KCTC 같은 경우도 이제 물류회사인데 급등이 나왔고, 앞으로 급등할 종목 보게 되면 K엘렛 같은 경우도 급등 가능성이 있겠죠. K엘렛도 부산에 거점을 두고 있는 물류회사입니다. 토탈소프트도 뭐 얘가 시가총액 상당히 작은 종목인데, 얘도 지금 뭐 예전에 이재명 관련주였긴 했는데 물류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송에다가 공개를 했지만, 지금 해운 물류에 대해서 해운 회사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 탑픽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캐모는 잘 가고 있죠. SK케미칼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반해서 캐모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치료제 기업들 중에서 뭐 페어케미칼도 상한가 들어갔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잘 보시고 오늘은 이 해운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해운주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 HMM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왜 4배가 올라왔냐? 제가 아까 화면 잠깐 보여드렸죠. 준비된 화면을 좀 보시면 물 만난 해운주, 이게 지금 이제 현대해운, 그 현대상선인데요. 여기 보시면 2019년 2, 3분기를 봤을 때 계속해서 매출이 1조 4천억대밖에 안 되죠. 이번 2분기 때도 코로나 때문에 그냥 비슷비슷했습니다. 3분기부터 1조 7천억으로 지금 매출 자체가 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출하고 영업이익하고 어떻게 구분하냐면, 영업이익만 오르는 것은 그냥 그 회사만 무언가 어떤 고정비용도 줄이고 해가지고 그 회사만 좋아진 거예요. 근데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만 좋아진다면은 어떤 그 회사만의 이슈를 볼 수 있지만, 매출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 회사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반적인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주는 우리나라 해운을 대표하는 현대상선이 2020년 3분기부터 매출이 눈에 띄게 늘면서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작년까지도 뭐 1100억 적자 500억 적자 이랬었는데 이번 연도 2분기부터 1387억 흑자가 나오더니 3분기에는 3650억 흑자가 나와버립니다. 작년의 흑자를 그냥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 5% 손절하고 한 20% 먹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제가 항상 손절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짧은 손절이 나은 거고, 손절을 못할 거면 사실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손절하고 크게 먹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애들이 적자의 허덕이는 진짜 뭐 와 얘네 망하는 거 아니야? 어떤 글로벌적인 경기 전망만 본다 하더라도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면서 뭐 어떤 교역량도 좋지 않았고요. 정말 그랬었는데 지금은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서 HMM이 좋아진 걸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공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공급은. 그러니까는 해운회사가 상당히 지금 뭐 이 수요는 엄청나게 많으니까는 진짜 뭐 물건으로 치면은 없어서 못 팔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공급은 줄어들고 있으니까는 가격만 올라가는, 엄청난 그냥 대박 중에 대박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회사의 수요가 왜 많아졌냐? 해운회사의 수요가 왜 많아졌냐? 이거를 볼 필요가 있겠죠. 해운회사의 왜 수요가 많았냐? 이거 정리한 거 좀 보여드리면, 정리한 거를 좀 보여드리면, 자, 코로나19 이후에 밀렸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코로나 때 사실 뭐 우리 화학주도 안 좋을 거라고 했고요. 해운도 안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왜? 자, 유럽이 봉쇄가 되고 미국이 봉쇄가 되고 물동량이 줄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뭐 백신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최근에 나온 얘기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 봉쇄가 안 들어갔죠. 근데 어쨌든 연말이 지나면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것이고 내년부터는 회복기에 들어갈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부터 3분기부터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 물동량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뭐 해외 연말 성수기, IT 같은 경우도 해외 연말 성수기지만 크리스마스,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연말 성수기가 되면서 물동량이 늘고 있는 거고, 이 이유는 미국의 소비재 수요 증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하고도 맞물리면서 실제로 우리가 알기 쉬운 크리스마스라든가 이 블랙 프라이데이, 관군제. 자, 관군제 3일 더 늘리기로 했죠. 그죠? 원래 어제까지가 마감이었는데 너무나 폭발적으로 소비가 나오다 보니까 관군제 기간을 3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가 폭발하고 있고 미국의 소비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뭐 크리스마스, 블랙 프라이데이, 뭐 관군제 이런 걸로 보는 건데, 이러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바이든이 되면서 트럼프보다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이 G2 국가가 싸우고 있던 거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던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두 나라가 싸우고 있다 보니까는 물동량이 적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바이든 당선자가 되면서 관계가 좋아진다면 물동량이 늘어날 것이다. 교역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예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 아마 뉴스 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지금 배가 없어서 또 컨테이너가 없어서 물건을 못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요, 보내긴 보내는데
뭐 손해를 보면서 지금 보내기도 하고요. 물류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배를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요. 또 보낸다 하더라도 예전 같은 경우면 한 4주면 갔는데 지금 막 7주, 8주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은 없다. 예. 사실 수요가 넘쳐나는 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교역량이 많아지고 물동량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공급 부족.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한진해운이 국내 1등 해운사였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는 7등이었습니다. 근데 얘네가 파산하면서 국내 선사의 컨테이너 선박의 절반으로 2분의 1로 줄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절반이 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파장도 크겠죠? 예. 그러면서 한진해운 파산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예.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선사들이 선박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사도 안 좋았잖아요. 배를 안 만들었잖아요. 대부분 못 만들었잖아요. 주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 축소 예상을 하고 선박들도 선박을 축소했고. 예. 근데 선박은 없는데 물동량은 증가하니까 선박은 더 부족하고 운임료 증가하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선박도 다 줄여버렸고요. 한진해운은 파산했고. 그러니까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공급은 더 준 거예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운임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664.56, 예, 1665를 기록하면서 2009년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것만. 해운이 왜 올라가냐?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왜 수요가 폭발하냐? 코로나19가 끝나고 있고 미중 무역 관계가 개선되면서 물동량이 늘고 있고 또 해외 연말에 대한 수요가 나면서 미국의 소비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블랙홀 아닙니까? 소비에 예전에는 그냥 진짜 뭐 세계의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소비의 국가 이 소비가 미국보다 큰 데가 중국이에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는데 이번에 관군절에서도 이 보복 소비가 폭발한 거 아닙니까? 이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근데 공급 부족한 상황이 단숨에 해결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운임 급등하면서 일부 해외 선사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을 그냥 다 파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해운주가 HMM이 벌써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연초 대비해서 4배가 올라왔지만 한 달 전과 10월 달과 대비했을 때 여기서만 지금 2배가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만. 그러면 이런 이유라면 해운주가 올라가는 논리와 근거 됩니까? 자, 해운주가 올라가는 이유 알겠다. 이해된다. 9번. 잘 안된다. 2번 한번 눌러볼게요. 해운주가 올라가는 이유 알겠다. 9번. 잘 모르겠다. 2번. 자, 카카오 TV, 카카오 채널에서도 들리시면 눌러보십시오. 해운주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 9번. 안 된다. 2번. 이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관련주를 찾게 되는 거고, 항상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탑다운 방식으로 시황을 보고 업황을 보고 종목을 보는 거예요. 예. 지금 시황은 뭐 백신도 나온다 그러면서 지금 언택은 지고 컨택은 올라가는 분위기죠. 바뀌고 있죠. 또 코로나에서 지금 엑시트 분위기 나오면서 어쨌든 언택보단 컨택이고, 예. 그리고 뭐 미국의 정권도 바뀌면서 이제는 좀 기술주는 좀 위험할 수 있겠죠. 왜냐면 대표적인 기술주부터 이제 바이든이 IT 공정부터 지금 뭐 상대하겠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장이 바뀌고 있구나. 어떻게 바뀌나? 주도주가 바뀌고 있구나. 지금까지는
트럼프 시절에는요, 기술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트럼프와 코로나 시절에는 나스닥 지수 보시면 나스닥이 많이 올라왔죠. 기술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트럼프와 코로나 시절에는요. 근데 트럼프는 끝났죠. 물론 아직까지 뭐 정권 이양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 결국 바이든이 되는 건 맞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들려온 소식이 뭐 조지아에서 뭐 다시 투표한다고 하는데 조지아 그 선거인단 수는 몇 명 안 돼요. 그거 갖고 못 바꾼단 말이에요. 예. 자, 어쨌든 지금 트럼프는 지고 있고 바이든이 당선이 돼서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주도주가 교체되는 게 맞는 거고요. 여기서 기술주가 못 가는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기술주가 많이 올랐던 시장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집 밖에 안 나오고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는 뭐 이 가전제품 구매도 많아지고, 그죠? 그러니까 IT 수요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만난다 보니까는 이 비대면 관련주가 대부분 또 IT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술주가 올랐던 건데 그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코로나 끝나면 이제 어떤 교역량도 증가할 것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운주가 이렇게 올라왔던 적이 한번 여러분들 기억 한번 더듬어 보세요. 해운주가 올라왔던 적 있나? 이 HMM이 올라온 적 있습니까? 차트 보십시오. 몇 년째 내리막길이었고요. 자, HMM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몇 개월 이번 연도에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대한해운 이런 거는 지난주까지 보더라도 그냥 볼품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물류회사들 다 그냥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볼품 없는 회사였어. KCTC. 지금 어때요? 누구보다 강한 종목이 되고 있는 거 이런 물류회사가. 자, 여러분들 캐몬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치료제 관련주들 막 그런 종목들만 급등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장성이 좋아지고 있는 이런 KCTC가 상한가 들어갔고요. 대한해운이 상한가 들어갔고요. HMM은 4배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탑다운 방식으로 와 시장은 그냥 그저 그래. 그렇죠? 근데 제가 시장은 그 빠지는 게 아니라 주도주가 바뀌면서 지수에 하락이 나오는 거라 그랬죠. 주도주가 바뀌면서 기술주가 빠지면서 기술주가 못 가면서 지수에 하락이 나오는 거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주도주가 채우고 있다 보니까 어떤 지수의 상승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코스피 지수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상승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주도주 교체가 거의 다 되잖아요. 한국 영화 코스닥도 평론가 굉장히 빠르게 협회상 올라갈 시상식에서 최우수 물론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마도 코스피 거래소가 더 빨리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럼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도주가 바뀌고 있잖아요. 시장이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연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IT가 올랐다. 이번 연도 보면은 전기차 소재가 올랐다. OLED가 올랐다. 아니면 스마트폰 부품주가 올랐다.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주식이란 건 부동산하고 틀립니다. 아직까지도 신재생에너지 또는 IT 뭐 바이오는 뭐 나름대로 가는 게 있고 못 가는 게 있는데 내가 물려있는 종목을 그게 아무리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요 더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가 뭐 손실이 크니까 못 판다? 투자 원칙이 뭐예요? 투자 원칙이 손절 안 하는 게 투자 원칙입니까? 물린 건 못 판다. 아니면 손실 난 건 못 판다. 그게 투자 원칙이에요? 아니면 하나만 판다? 나는 5G만 판다? 아니면 신재생만 판다? 이게 투자 원칙이에요? 예. 투자 원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투자 원칙은 주도주를 놓치지 말자.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자. 이런 게 투자 원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그 뜨는 해를 잡아야 되는 건데요. 뜨는 해를 잡아야 되는 게 투자 원칙이 되는 건데 지금 지는 해를 갖고서 버틴다? 이게 투자 원칙이 아니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 지는 해를 갖고 있다면은 손실이 크더라도 손절을 해서
올라갈 종목으로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가입하신 분들도 다 그러고 있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주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기술쯤 못 가고 있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연말에 백신이나 치료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누가 보더라도 나오겠죠. 생산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전달되기까지 최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연말쯤에는 백신, 치료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당연히 버리는 게 맞는 거고 더 올라가기 힘든 거고 지금 해운주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해운주들 이런 게 지금 상한가로 빵빵 올라가고 있는 거고 화학주들 애경유화, 이수화학 화학주가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화학주가 대한유화 그죠? 지금 바뀌는 시장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바뀌는 시장을 예. 바뀌는 시장을 보란 이야기고요. 자 그럼 어쨌든 이런 종목도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지금 제가 아까 방송에서는 이제 KSSN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볼 것들이요. KSSN도 봐야겠지만 한솔 로지스틱스도 얘도 물류입니다. 이낙연 관련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방은 제가 생수에 편입을 했죠. 동방. 항만 해상 운송을 하고 있는 게 동방이에요. 뭐 토탈 소프트, KLN 이런 몇몇 물류 회사, 해운 회사가 있습니다. 예. 몇몇 이런 그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정보도 보시면 다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단 KSS 해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KSS 해운. 얘는 사실 뭐 최근에 보시면 대한해운 올라온 거나 아니면 KCTC 올라온 거나 굉장히 오름폭이 작죠. 그죠? KCTC하고 대한해운하고 비교하면 KSS 해운은 오름폭이 작습니다. 근데 실적을 비교했을 때 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해서 거의 2배 올라온 거예요. 지난주에 얼마예요? 1600원대 있었는데 지금 340원까지 상한가 올라왔으니까 거의 2배 올라온 거죠. 근데 해운주가 최근에 실적을 보면 대한해운을 좀 볼게요. 대한해운도 최근에 실적을 보면요. 자, 거의 뭐 1000몇백억씩 나왔어요. 이번 연도 1400억 나올 거 예상이 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사실 대한해운도 얘가 영업이익이 1400억 나오는데 지금 그 시가총액 보면 7000억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KSSM 같은 경우는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저 3분기까지 해가지고요 374억 나왔습니다. 374억. 그러면 이번 연도 4분기까지 봤을 때 얼추 잡아서 한 500억은 좀 넘게 보입니다. 왜냐면 3분기가 좀 더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얘는 영업이익 500억이고 당기순이익이 한 250억, 300억 나오는 건데 시가총액이 2,60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얘는 시가총액이 5천억 가도 이거 싸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만약 5천억 가면 지금 따버리니까는 2만 지금 11,500원이니까 2만 3천원 가도 싸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실적으로만 본다면. 예. 그러니까는 굉장히 좀 그 해운주 자체가 지금까지 뭐 주도주가 된 적이 없고 해운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건데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KSSM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잠깐 좀 찝어드렸었는데 이걸 보자고요. 내년에는 이제 이 VLGC 신조선까지 도입이 됩니다. 내년에는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내년에 13척을 이 초대형 가스운반선 13척을 포함해 가지고요. 선단 규모가 30여 척이 돼요. 내년에는요. 그러니까 지금도 업황이 너무 좋아서 어 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선박을 더 도입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공급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공급 왜 줄였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선박을 다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운임 상승 나오고 매출 좋아지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대부분이 한진해운도 파산했고. 근데 KSS 해운은 이미 선박을 더 늘리기로 결정을 해가지고요. 내년에는 지금 5척의 현재 건조하고 있는 이 VLGC 신조선이 도입 예정이고, 그러면서 가스운반선 13척까지 포함해서 전체 선단 규모가 30여 척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HMM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4조 6천억이죠. 4조 6천억. 그러니까 지금 HMM도 그 실적 보시면요. 작년까지 적자였어요. 빨간색이잖아. 이거 진짜 상패한다는 게 다행이야. 이번에 지금 9천억 나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예. 그러니까 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올라온 게요. 이만큼 올라온 게 당연히 이만큼 올라온 거고, 얘가 지금 단기 순이익이 거의 4,900원 나오니까 단기 순이익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아직 저평가인 거예요. HMM은 더 올라가야 돼 얘는요. 예. 단기 순이익으로 봐도 그 시총 대비 저평가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영업이익으로만 본다면 완전 뭐 다른 업종 대비해서 한 주가가 반 정도밖에 반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반 가격에.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면 아직도 바닥이잖아 얘는요. HMM은요. 그죠? 아직도 바닥이잖아 HMM은. 예. 근데 지금 이 현대상선이 그 얘네 선단 규모가 69척에 69척. 예. 얘네 선단 규모가 69척. 시가총액 4조 6천억. 근데 KSS 해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선단 규모가 내년엔 30척. 예. 현대상선의 절반도 안 되는 절반 가까운 수준에 올라오죠. 근데 얘 시가총액은 지금 2,600억. 이 HMM 대비해서 20분의 1밖에 안 돼. 20분의 1밖에. HMM은 지금 4배가 올라왔고요. 그죠? 근데 지금 내년에 최소한 만약에 그러니까 HMM도 사실 지금 가도 전평가 받고 있는 건데, 굳이 얘네랑 비교한다면 선단 배수 갖고 비교한다면 시가총액이 한 2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 대비해서도 지금 얘는 아직까지도 저평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봐도 저평가. 해운회사는 얼마나 많은 배를 갖고 장사를 하냐, 이거 또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내년에 갖고 올 이 선단 개수만으로 봤을 때도 저평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운주의 업황이 잠깐 좋고 말 것이냐? 아니죠. 업황이 좋은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가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운임료까지 올랐다. 운임료가 지금 한 달 대비해서 한 90%, 한 달 전보다 한 90% 올랐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 이제 이 KCTC 같은 경우는 뭐 얘가 엊그저께 급등 나왔었고, 엊그저께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갔고요.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정작 상한가 들어가야 될 거는 제가 볼 때는 KSS 해운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KSS 해운을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HMM 4배 급등, 대한해운 상한가 같다. 예. 해운 물류주 준비하세요. 그래서 예, 딱 한 종목 말씀드린 겁니다. 맞죠? 딱 하나. 이 중에 이제 가야 될 종목들이 뭐 한솔 로지스틱스도 있고요. 예, 얘도 아직 못 갔어요.
이 보통 해운 물류 기업들이 작은 기업도 꽤 있어요. 뭐 현대상선이나 이런 것처럼 큰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들은 좀 물류 쪽에 가깝겠죠. 예, 동방이 있고요. 동방. 그 다음에 토탈 소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KL 렛이 있습니다. 몇 개 더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지금 저 시장에 좀 나와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저는 캐모도 뭐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죠? 올라가고 있죠? 제가 어저께 캐모 강조해서 안 했어요. 어? 영상 항상 이 영상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최현덕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어제 뭐 게임 체인저 관련주 월급등했다 엊그제 한 거고요. 그죠? 캐몬 상한가 갔을 때 지난주죠. 지난주 캐몬 상한가 갔을 때 말씀드렸던 거고 뭐 백신이 화이자만 있냐 이게 어제 올린 거죠. 셀트리온지야 캐몬 급등 중에 있다 어제 올린 거 다 캐몬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바이든 낼레 동참하라. 예. 그래서 영상 보시면 제가 어떤 말 하는지 다 나옵니다. 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 주도주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뭐가 주도주다 이런 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볼 때는 가장 뚜렷한 주도주는 해운주가 아닌가 싶어요. 네. 가장 뚜렷한 주도주. 그죠? 태양케미칼 같은 경우도 저희 매매하고 나왔었고, 뭐 대한과 일신바이오. 네.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기술주는 못 가고 있잖아요, 그죠? 5G도 못 가요. 에이스테크 갑니까? 못 가죠. 이거 제가 진작에 다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는요. 항상 저는 문자 내용을 다 공개합니다. 그죠? 어제 우리 윤현주야 팔아먹고 나온 거, 예, 보락 팔아먹고 나온 거, 태형케미칼 팔아먹고 나온 에이스테크 팔고 나온 거잖아요. 그냥 에이스테크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 손실은 안 났겠죠. 근데 에이스테크를 팔고, 예, 태형케미칼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니까. 물론 태형케미칼 많이 못 먹었어요. 예. 저는 뭐 여러 번 자주 먹는 걸 좋아하죠. 뭐 한 종목 대박 나가지고 예를 들어 태양케미가 그냥 갖고 있었더라면은 한 40% 먹는 건데 한 50% 먹는 건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대박을 좋아하다가 먹었던 걸 토해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맞죠? 지금은 여러 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 번. 예. 저는 오늘 지금 다 보유 중에 있고 또 새로운 종목 샀기 때문에 오늘은 뭐 새롭게 후기 올라온 게 없습니다. 수익 나서 판 게 없어요. 오늘은요. 어제 이제 우리 뭐 캐몬이라든가 유니온제약 이런 건 뭐 14% 10% 이거 작은 수익이 아니죠. 그죠? 몇 명만 수익 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몇 명만 수익 나는 게 아니라 회원 다 수익 난다는 거예요. 하루에 막 두 개씩 추천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막 두 개씩 추천하면서 그 중에 올라간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방송에서 추천한 거? 제가 생시에서 추천한 거 그걸로 제가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회원들이 수익 난 거. 그냥 뭐 이 방송 저 방송에서 이야기한 거 말고요. 회원들이 수익 난 게 올라오는 거고 유니온 제약으로 수익 나서 몇 명입니까? 보락으로 수익 나서 몇 명이 한번 다 보십시오. 실제로 회원이 수익 나는 방송 그런 리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예. 뭐 이 방송 저 방송에서 항상 저도 이제 뭐 생쇼도 나가고 고쇼도 나가고 하면서 종목 추천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데서 이야기하고 올라갔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회원들이 수익 나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회원들이 수익 나는 걸 몇 명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저희 방에 다 몰려오고 계세요. 말로만 그냥 수익 나는 것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VIP 회원들 수익 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저희 방에서 이 성공투자 후기도 MBN 골드 매니저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압도적인 성공 투자 후기라는 것이 다른 전문가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포트를 구성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추천만 하면서 그 추천한 거 올라가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포트를 구성해서 그 포트대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물려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5G에 물려있건 반도체에 물려있건 뭐 정시테마주 뭐 풍력주 태양광주 항상 제가 시황을 말씀드리죠.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가는 종목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주도주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바뀌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포트를 따라오셔야 하는 겁니다. 기존 종목 버리고 만약에 기존 종목을 제가 다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무조건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해운주 갖고 있다? 아니면 바이오도 올라갈 만한 종목 갖고 있다? 올라갈 만한 주도들 보유하고 있다면 제가 목표가, 익절가, 손절가 정해드리고 같이 가져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주도주는 바뀌고 있고 과거의 주도주는 지금 오히려 소외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팔아서 제 포트대로 쫓아오셔야 그 손실을 복구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갖고는 절대 그 손실을 복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공 투자 후기가 가장 많다는 거, 그것도 조금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숫자로 많다는 거. 왜? 우리는 회원이 다 수익 난다는 거. 방송에서 제가 말한 종목들, 생추에서 말한 종목들 그 수익 나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회원들이 매매하는 수익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이 좋아서 몇 번 수익 났다?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은 뭐 처음에는 얼마나 정말 수익 났나 이렇게 좀 보시더라도 나중에는 막 10개씩 넘겨서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11월달, 10월달 9, 8, 7, 6, 5, 4, 3, 2, 1 2020년도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수익 나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 났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런 제가 말하는 수익은 그리고 한 3, 4% 수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후기에도 2% 먹었어요, 3% 먹었어요 이런 거 후기 올리시면은 당장 삭제하라고 삭제. 이런 건 수익이 아닙니다. 예. 이런 수익 갖고는 여러분들이 손실을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10% 이상의 수익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후기 올라온 게 없죠. 예. 오늘은 수익 매도한 게 없습니다. 내일은 꽤 나올 겁니다. 아직 못 올라간 게 있는데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그걸 사드릴 거예요. 정확히 어제 같은 경우도 문자에 보시면 신규 회원까지 보라 매수했었고요. 그죠? 또 11월 9일날 신규 회원까지 한국 유니온제약 매수했습니다. 11월 9일이면 어디예요? 유니온제약은요. 여기죠. 11월 9일 여기죠. 예. 신규 회원까지 다 매수를 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살게 금방 올라갈 게 딱 3개 있으면 3개. 예. 내일 갈 수도 있고요. 다만 내일은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 갈 수도 있어요. 내일은 무슨 날이냐면 다음 주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내일은요. 내일 당장 뭐 사고 급등한다기보다도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것들은 항상 내용들이 있고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 올라갑니다. 내일 갈 수 있겠지만 내일은 금요일장이라서 아마 다음 주 급등할 겁니다. 그럼 그걸로 바꿔 놓으셔야 잘 보세요. 내가 물린 종목은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빠져갖고 안 갈 것 같아. 그럼 올라갈 걸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올라갈 걸로. 그러면 되는 거 쉬운 겁니다. 그거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종목은 제가 일단은 지금 해운주에서 지금 HMM하고 그 다음에 KCTC 그 다음에 대한해운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살 수 있는 대박 해운주는 KSS 해운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이 한 달에 88만원 서비스가 7일 나가는데 이 회원 가입하는 거에 있어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차근차근 이런 수익을 계속 챙겨간다면 당연히 손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간다. 한 방에 대박 내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태형케미칼을요 그냥 10% 먹고 나왔어요. 이거 다 못 먹어요. 대한과학 이거 다 못 먹습니다. 어? KPX 생명과학 저 매일 많이 했죠? 다 못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추천했었다 100% 올라갔어요 200% 올라갔어요 그래요. 근데 회원들 갖고 있습니까? 어? KPX 생명과학 뭐 200% 올랐습니다. 아니면 KCTC 80% 먹었습니다. 대한해운 뭐 100% 올랐다 하는데 회원들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냥 과거에 추천했던 거 갖고서 뭐 얼마 올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VIP 회원이 매매해서 수익 나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대박을 바라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시장의 주도주를 사서 꾸준하게 수익 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후기를 가지고 얼마나 꾸준하게 수익 났는가를 과거까지 싹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과거를 조사 한번 해보라는 거,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조사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이거 아까워하시면 손실 복구가 안 됩니다. 가입하시면 서비스 7일 나갈 거고요. 내일까지 주말 앞두고 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까지 준비를 해놔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MBN골드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mbngold.co.kr 오셔가지고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예, MBN골드 계신 분들은 바로 여기서 023490-4666으로 전화해서 결제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요 카페에서 요 최현도 대표 카페 오셔가지고 장중에는 요 빨간색 단추 누르고 들어오면은 제가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방송 못 보셔도 항상 문자를 이렇게 미리미리 보내드리기 때문에, 예, 문자만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방송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 회원 가입하실 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서 한 달에 88만원 아니면 264만 눌러갖고 결제하기 누르시면 카드로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3개월 하시면 264만원이고요 3개월 하면은 한 달 더 나갑니다. 예, 한 달 더 나가요. 여기다가 적어놓을까 이렇게, 여기다가 3개월 가입 시 한 달 서비스, 요거를 요렇게 조그맣게, 예, 이름 됐죠. 3개월 가입 시 한 달 서비스. 네. 3개월은 여기 나와있죠. 264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자를 받아가면서 저는 이 문자 보낸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회원들 수익 난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냥 뭐 제가 생수에서 추천 갖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입하실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나는 방이동하고 싶다. 나는 지금 MBN골드 가입해 있는데 수익이 안 난다. 맨날 수많은 추천주 중에서 올라온 것만 이야기한다. 예, 하면 오른쪽 상단 가서 요 마이 페이지 가서 방 이동하시면 제 방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갖고 있던 놈은 어떡합니까?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팔 거 팔아가지고 제가 사라는 거 내일 아침까지만 딱 사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일 아침까지만 딱 사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십시오. 지금 KCTC가 상한가 들어갔고요. 대한항공 막 이런 게 지금 상한가 들어가는 시장이에요. 해운주에서 올라갈 게 꽤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 KSS 해운 딱 하나 말씀드립니다만 해운주에서 올라갈 게 꽤 많아요. 주도주가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이 주도주가 바뀌는 거를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놓치면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걸 겁니다. 그죠? 주도주가 바뀌는 걸 알고 있어요. 설마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를 바꿀 줄 아셔야 합니다. 예. 혼자 못 바꾸면 용기가 안 나잖아요. 내가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20%고 손실이 마이너스 30%니까 용기가 안 나잖아요.
그걸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예. 꿈 같은 손실 복구를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입하실 분들은 홈페이지 와서 가입하시면 되고, 일단 홈페이지에 무료 회원 가입은 필수고요. 예. 0234-90-4666 전화해서 전화로 결제하는 거고요. 아니면 1588-0648로 전화하셔갖고 문의하시면 되고, 이것도 모르겠다. 문자를 보내주세요. 어디로? 샵 2034로 내용은 최현덕을 찍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1대1 대화 채널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종목 상담은 안 됩니다. 1대1 종목 상담 자체가 안 돼요. 네. 어떤 문의 이런 것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실 분들 가입하시고요. 제가 종목 하나 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KSSA는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시나리오가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시나리오가. 네. 바로 이것도 유니온 머티리얼인데요. 이거 우리 여기서 먹은 거 기억나시죠? 이때도 우리가 좀 한 10% 먹고 나왔는데 더 올라갔는데, 유니온 머티리얼 급등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급등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을까요? 유니온 머티리얼은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기분 나쁜 게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이랑 통화했는데 스가 총리보다 늦게 통화했습니다. 이거 누가 먼저 통화하냐 좀 이 외교관에서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긴 했는데요. 우린 뭐 어떻게 우리가 뭐 어떤 영웅 될 건 아니고 국가적인 일을 할 건 아니니까. 다만 스가 총리가 바이든 당선자 통화하면서 어떤 약속을 받아냈냐면, 미국과 일본의 그 방위 조약에 있어서 5조 조약이 있다고 합니다. 5조 조약. 여기가 이제 미국이 일본을 지켜주는 건데, 바이든이 센카쿠 열도를 이야기하면서 지켜주겠다. 네. 미일 안보 조약 변하지 않았다. 똑같다. 트럼프 때 이걸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약을 보면 미국이 모든 자산을 다 이용해서 일본을 지켜준다 라고 하면서 센카쿠 열도를 지켜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의 지금 영토 갖고 싸우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물론 미중 무역 전쟁이 트럼프처럼 막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은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요, 뭐 대만이나 홍콩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선 들어준 거예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독도 가지고 지금 일본 편 들어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안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도 지금 이 영유권 분쟁이 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바이든이 일본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의 이 군 자산을 이용해서 센카쿠 열도를 지켜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진핑의 어떤 말 한마디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시진핑은 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황구시보 있죠. 황구시보.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의 언론은 그냥 언론이 독자적인 게 아니라 공산당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뭐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면 유니온 머티리얼도 또 한번 급등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운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종목은 제가 항상 다 공개를 합니다. 맞죠? 웬만한 종목들 다 공개했고, 예, 캐몬도 다 공개했고, 다 이야기합니다. 잘 올라가죠? 근데 매매에서 수익 나는 건 우리 VIP 회원님들 항상 문자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쵸? 예. 후기 올라오는 거 MBN 골드에서도 가장 많은 후기가 올라오고 있고, 아마 뭐 6대 경제 방송을 통해서 후기 숫자가 가장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통 포트를 구성해서 VIP 회원들이 똑같은 매매를 하고 있고, 제가 말하는 수익이란 회원들의 수익을 말하는 거지, 방송에서 말하는 수익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고, 오늘도 지금 5시 반이라서 종목 상담은 제가 오늘도 생략을 좀 할게요. 예, 왜냐면
지금 또 내일 우리 VIP 회원님들 종목을 좀 체크도 좀 해야 되고 제가 다 체크해놨습니다만 또 마지막 점검도 해야 돼서 예, 종목 상담을 여기서 좀 오늘은 좀 그만하고요. 대신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이 정의연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까지 다 도와드릴 겁니다. 예, 정의연 게시판 올리시면 지금 다 올리셨죠? 예. 마지막 승부님은 태형케미칼 32% 여기다 올리셨네. 예. 지금 종목 올라온 것들 제가 다 상담해서 팔 걸 정해드리고 있어요. 딴방에 계셨던 분들, 아니면 이것저것 물리신 분들, 제가 다 상담을 통해서 팔 거 정해드리고, 아침에 살 종목을 제가 딱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는, 그것만 하시면은 아마 내일장 준비를 하셔야 되고, 다음 주까지 준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고, 행복한 다음 주를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정회원 게시판에 종목 올려주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면서요. 우리 VIP 회원님들은 내일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음악 나갈게요.